씻으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씻으면 될 것 같아요. 왜? 자국이 있으니까 뭔가 물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간다고. 중국 사람들이 한 번씩 오시거든. 씻으라고 얘기해도 안 씻어. 씻으면 안 된다고 그래. 그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씻는 경우가 있어. 머리도 안 감고. 머리도 안 감고 머리 흘린 데만 있어. 일주일 너무 심각할 것 같은데? 요즘 절개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봉합을 해놓고 꼬맸잖아.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가. 단단하게 물이 안 들어간다고. 어디 꺼져를 붙였다. 꺼져를 붙였는데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물이 젖어버리면 꺼져 축축해지면 그 자체가 감염이나 어떤 문제가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말고는 내 같은 요것도 의사 넣으면 달라. 우리 옛날에 같이 근무하던 의사는 살 동안 절대 못 씻게 한다고. 살 동안 안 씻으면 냄새 많이 날 건데. 아빠는 다음날 바로 다 씻으라. 다 샤워 다 해라. 우리 직장을 통해서 몇 번 얘기해도 그런데도 안 씻는 사람 많아. 왜냐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씻으라고. 씻지 마야 될 경우 몇 개 빼고는 대부분 다 그 다음날부터 다 씻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신 찜질방에 간다든지 뭐 잠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냥 과하게 씻는 샤워하는 거는 그 정도는 해도 물이 안 들어가게끔 다 이렇게 봉합을 해놓는 게 그러니까 정한영 걱정이면 이거는 성형수술하면 잘 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잘 씻어요. 잘하는 병원에서는 3일 뒤에 씻으라고 하던데 오늘 1차인데 씻어야 될 거예요. 하여튼 뭐 어떤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일반적으로 꺼져가 없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저는 그 다음날부터 바로 씻으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수술을 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성형수술 후에는 반드시 앉아서 자야 된다. 성형수술 후에 자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보통 이제 앉아서 자야 된다는 걸 일반 많이 하죠. 나도 앉아서 잔 기억이 있는데. 첫 붓기가 첫날 다음날 붓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모양도 좋고 그렇게 해야 되는 수술이 몇 번 있지. 코 수술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 수술 안 해도 한 7시간, 8시간 자고 일어나면 눈이 딩 부어있잖아 이렇게. 응? 그럼 수술했으면 얼마나 부어있겠어. 그치. 수술을 하고 나서 차가운 찜질, 냉찜질을 많이 해야 돼. 냉찜질을 자버리면 그동안 냉찜질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럼 또 더울 거 아니야. 앉아서 잔다기보다는 아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 수술하고 있는데 아예 밤에 자지 마라고 얘기하죠. 자지 마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면 자더라도 조금밖에 못 자고 그 다음 잠 언제 자냐? 다음날 낮에 쪼개 자라. 자는데 그럼 그때는 주변에 가족이나 누가 대신 찜질을 이렇게 받쳐주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한 이틀간 그 정도로 해서 붓기가 없는 경우 굉장히 이제 잘하는 경우에는 코 수술하고 4일 지났는데도 붓기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엎드려져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얼굴에 지방 이식했는데 엎드려져면 어떻게 해? 지방 다 털려는 게 다 눌려져 버리겠지. 그런 게 엎드려자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수술하고 나서 첫 하루 이거는 하루 날 둘째까지는 자는 게 그렇게 좀 불편하게 좀 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술 부위가 또 붓기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하루 정도. 그 이후에는 편하게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성형수술 후에는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 틀리고 찜질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나가면 안 되겠고 돌아다니는 게 더 붓기 빨리 빠지지 않을까? 좀 더 활동량을 늘려야 마스크 끼고 이렇게 그지? 아무래도 누워있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낫겠고 앉아 걸어다니는 낫겠고 어떤 수술은 바로 다음날도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음날도 가능하다 있고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남한테 보이는 게 좀 어색한 사람은 뭐 한 달, 2달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조금은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좀 밖에 좀 약간 돌아다니고 좀 하는 게 좀 더 성형수술 회복에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찜질을 많이 할 수도 있다. 다치거나 운동을 하거나 무리하게 던지거나 수술을 받거나 그래서 짧은 급속의 어떤 그런 문제를 좀 줄여주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게 얼음찜질. 수술하고 나면 보통 우리가 하루 내지 이틀, 보통 이틀을 얼음찜질, 찬 찜질을 이제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보통 따뜻한 찜질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하죠. 너무 많이 하면 얼음에 어떻게 될까? 동상이 걸리겠고, 뜨거운 찜질하면 화상이 걸리겠고, 많이 할수록 많이 해가지고 문제 생긴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찜질을 잘해야 되는 거죠. 찜질을 자주 바꿔가면서 차가운 찜질도 하고 있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해주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해줘야 되고 따뜻한 찜질도 그렇게. 그래서 자주 하는 거는 좋은데 자주와 많이의 차이, 많이는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자주는 뗐다 붙였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해주는 게 의사마다 좀 약간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다 해서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항상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건 답 아닌 거 알죠? 호박물 등 붓기 빼는 물을 먹으면 좋다. 근데 저도 옛날에 이거 눈 수술을 하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엄마가 저희 한약방이었거든요. 제가 그 전부터 내가 가지마라 그랬는데?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이게 필요 없다 해도 또 거기 가면 참. 아니 봐봐요, 여기 여에스더의 며느리 또이님이 호박즙 많이 먹으니 효과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잖아. 뭐 없는 건 아닌데 효과 이제 그 의사인데 호박즙 먹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호박즙 먹겠다고 그러면 드시고요. 효과를 있으시면 좋고 없어도 그냥 실망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의학적으로는 호박즙을 먹으면 붓기 빨리 빠진다는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확실하진 않다 이런 거고. 근데 호박즙이 한약이 아니에요? 즙이 무슨 한약이에요? 그래요? 즙뿐이지. 죄송합니다. 저는 메디컬을 몰라요. 근데 강남에 있는 약국에 가면 항상 앞에 딱 적혀 있어요. 그래, 맞아. 수술 후 붓기 빠지는 크림 있습니다. 이렇게 팍 쓰더라고. 나도 요 약간 혹하던데 이래가지고. 그래서 많이 낚시를 한다. 낚시. 많이 낚아채는 것 같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았어. 나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도 붓기를 빠지는, 그래서 멍을 좀 빨리 빠지게 하는 크림은 있어요. 크림은 있는데, 멍 빠지는 크림. 멍이랑 붓기는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일 수도 있고, 멍은 별로 없는데 붓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멍은 있지만 붓기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뭐.